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이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다룬 유튜브 영상 발췌본인데요. 선거 패배 이후에 리더십 공백, 그리고 당내 노선 갈등,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황이 좀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그 자료에 나온 시청자 댓글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국민의힘 해체되어야 한다. 진정한 보수신당 지지한다. 이런 목소리? 그런데 글이 있었군요. 네. 현재 보수 지지층 일부의 이런 분위기가 왜 형성되는지 오늘 좀 분석을 통해서 그 배경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선거 패배 책임을 두고 당내에서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양상이죠.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따르는 뭐랄까 소위 친한계하고 기존의 친윤계 사이의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영상에서는 이 친윤계를 구친계라고 부르던가요? 좀 더 오래된 친윤 세력, 뭐 이런 뉘앙스인가요? 네, 맞아요. 그 영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구친계. 이 갈등의 결국은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군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그래도 후임 뽑힐 때까지는 직을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임시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 즉 비대위 운영 문제하고 또 누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거냐, 이런 권한, 이걸 둘러싼 뭐랄까 권력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비대위가 원래 당이 좀 위기일 때 꾸려지는 임시 기구죠. 네, 맞습니다. 임시기구죠. 그 과정에서 또 권성동 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에게 같이 사퇴하자고 압박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핵한 오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네요. 이 정보 자체가 막 충돌하는 모습이 현재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만큼 내부 상황이 좀 복잡하다는 반증이겠죠. 그럼 당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 방법론, 여기서도 의견이 갈리는 거겠죠? 네. 자료에 따르면 한쪽에서는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당의 혁신 방향을 정하고 새 리더십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 맞서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전당대회? 네. 전당대회를 통해 뿌리부터 개혁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또 언론의 관심을 끌어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죠. 반면에 아까 말한 그 구친계로 불리는 쪽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렇죠. 영상 분석을 보면 이쪽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결국 한동훈 전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결과, 그러니까 당권을 쥐어주는 상황으로 갈까 봐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부각될까 봐. 네. 그래서 비대위 체제를 좀 더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영상 속 표현을 빌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가져가는 것 때문에 비대 체제를 가겠다고 하는 건 머리 큰 짱구다. 약간 이런 비판적인 언급도 나오고요. 상당히 직설적이네요. 이 지점에서 아까 그 보수 신당 요구어도 좀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료 속 분석처럼 당이 지금 거대 야당하고 싸워야 할 판인데 내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보이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이나 불신이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걸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영상 속 전문가도 비슷한 지적을 하는데요. 108석 가지고 200석 가까운 민주당과 싸워야 하는데 당권을 누가 주냐 마냐 싸우는 건 좀 웃기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 주도권 다툼이 너무 소모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도 변수고 3년 뒤 총선을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건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분석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장 6월 16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는군요. 이 선거가 또 하나의 뭐랄까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상당히 중요하죠. 자료에서는 특정 인물을 좀 주목하던데요. 네, 맞아요. 안철수 의원을 좀 흥미로운 카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네, 특정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고 또 과거의 개헌이나 탄핵 같은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대선 때도 나름 헌신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컬러가 필요하다. 안철수 의원이 맡아서 이런 기대감을 좀 내비치죠. 결국 이 자료는 원내대표 선출 기준을 볼 때 계파 이런 거보다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하나는 국민에게 비치는 당의 이미지 쇄신 가능성. 네, 이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거대 야당과의 실질적인 협상 능력.
이 기준으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강조인 셈이고요. 그렇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후에 리더십 부재 속에서 당을 어떻게 다시 세울 거냐 이걸 두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 네, 핵심은 그거죠. 조기 전당대회로 정면 돌파할 거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를 일단 안정을 꾀하면서 시간을 벌 거냐 그리고 어떤 리더십이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적임자로 떠오를 거냐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단순히 당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보수 정당의 역량 자체에 영향을 미칠 거고 이건 한국 정치 지형 전체에도 분명히 파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내부를 얼마나 잘 봉합하고 또 어떤 리더십을 세우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네. 오늘 분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국민의힘 당원이거나 혹은 이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유권자라면 이 자료가 보여준 여러 갈등과 선택지 앞에서 당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기 전당대회 아니면 비대위 유지 또 어떤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없겠지만요. 네, 고민해 볼 지점이죠. 네,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